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제10주 화학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과제를 잘 해주셨는데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에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 밤까지 내주셔도 됩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낸 사람 중에서 잘된 거를 카페에다가 이제 올릴 예정이거든요. 지난주에 공부한 상평형 그림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총괄성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상평형 그림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용액에 대한 설명은 많이 했고 농도도 했죠. 이제 오늘 언급되는 농도는 몰 분율 X I라는 물질, 그 다음에 몰랄 농도 스몰 m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 이거는 라지 m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몰랄 농도를 사용하고 온도가 고정된 실험 중에서 이제 몰 농도와 몰 분율을 적용합니다. 오늘 주 내용은 총괄성인데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고 오로지 농도에만 의존한다. 이제 이런 그 증기압 내림,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삼투압 이런 현상이 순수한 물하고 물에 이제 어떤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용액이 되는 경우에 증기압이 내려가고 어는 점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삼투압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정도로 일어나느냐 용액에 물에 포도당이 녹았느냐 설탕이 녹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하지는 않고 입자수로 봤을 때 몇 개가 녹았느냐 그 몇 개라는 건 이제 이런 농도로 표시가 되는 거겠죠.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농도만 같으면 이런 현상들도 똑같은 정도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는 자동차 그 엔진이 가열되지 않게 이제 물을 집어넣는데 냉각제로 물을 집어넣는데 이 겨울에 이제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서 그 용기가 터져 버리죠. 이제 고장이 나니까 물을 집어넣긴 하지만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하고 같이 부동액을 같이 집어넣어요. 용액이 되는 순간에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보통 물이 0도에서 어는데 부동액을 넣으면은 영하 20도 정도 돼서 얼어요. 그럼 웬만한 추위가 돼도 얼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눈이 왔을 때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건 이제 역시 그 녹는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웬만큼 영하에서도 얼음이 안 생긴다. 물론 이건 이제 촉과성 말고도 추가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는 하고요. 또 삼투 현상이라 그래서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런 것이 다 통과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 농도에 의존한다, 용질에 상관하지 않고 농도에 의존한다 그랬는데, 이 농도가 말 그대로 몰 분율, 몰랄 농도, 몰 농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전해질이 되면 만약에 NaCl이다 아니면은 뭐 포도당, 포도당이 물에 녹으면 그냥 포도당이 녹는 거예요. 물 분자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물 분자로.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은 이온화 한다 그러죠. Na 양이온과 Cl 음이온으로 이온화해서 이 음이온도 물 분자로 둘러싸이고 이런 양이온도 물 분자로 둘러싸여요. 이 통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입자들의 개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뭐 1몰랄 농도다, 1몰 농도다, 그 다음에 뭐 0.1 몰 분율이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녹았을 때는 그 농도의 효과를 그대로 보게 되지만 이온화 화합물이 녹으면 이 경우에는 2배의 효과를 보여요. 포도당 1몰이 녹았을 때 촉과성을 나타내는 정도보다는 NaCl 1몰이나 1몰랄 농도가 녹았을 때 보여주는 촉과성이 2배가 된다. 하여튼 이 농도는 입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전해질의 경우에는 쪼개진 입자들의 개수가 농도에서 계산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평형 증기압 곡선 지난주에 보여줬고요. 물의 상평형 그림이 있습니다. 물의 상평형 그림에서 이제 고체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융해 곡선이라고 한다고 해요. 융해 곡선이 물의 경우에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도 보면 알지만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1기압에서 만약에 1기압에서 물의 경우에 0도에서 이렇게 얼잖아요. 0도에서 얼는데 만약에 기압이 높아지면 어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 보통은 어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물의 경우는 더 낮아집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때 만약에 이때 얼었더라도 이 온도에서 얼었더라도 더 높은 압력이 되면은 더 높은 온도에서 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구가 음의 기울기를 가질 때에 물이 얼 때 부피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설명할 만한 어떤 이론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뭐 그 정도인데 여기 보면 자, 이 왼쪽은
물에 대한 거죠. 물은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 그림하고 비슷하죠. 음의 기울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와 압력의 이 스케일은 다르지만 양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이 이렇게 양의 물질을 보여줘요. 어, 여기 보니까 융해 곡선이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른데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물의 경우에 고체가 되는 경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 더 자세히 이제 수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라우시스 클라페론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식을 적절하게 이제 전개를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음,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읽어보시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 물의 경우에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자, 이게 얼음에서 그 얼음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은 이제 수소결합을 이제 쌍극자를 효과적으로 해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물 분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여줄까요? 요게 물 분자죠, 요게. HOH. 또 다른 물 분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물은 구분 구조,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은 구분 구조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원자들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에요. 약한 인력. 워낙 이게 물 분자의 산소와 다른 물 분자의 수소 사이의 인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체가 되면서 이게 120도 근처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돼서 이게 눈 모양을 보면 육각 결정을 볼 수 있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분자들이 배열을 해서 중간에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게 고체로 되면서 보통은 이제 더 밀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작아지는데 물의 경우는 효과적인 수소 결합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부피가 늘어난다. 다른 물질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체로 될 때 부피가 늘어나면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되려고 하겠죠.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압력을 가하면 녹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물에서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평형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압력을 가하면 높은 압력에서는 녹으려고 한다. 녹는 온도가 더 내려간다. 다른 물질과는 다르다. 이 정도 설명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평형 증기압 설명할 때 했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은 겁니다. 밀폐된 여기도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되겠네요.
밀폐된 용기에 이제 물이 적당히 들어있고 순간적으로 진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제 물 분자가 이제 증발을 하게 되겠죠. 물이 증발하는 속도는 이 표면적의 속도라기보다 증발하는 이 물 분자의 입자의 수는 표면적의 넓이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물 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발을 하죠. 처음에 진공이었다가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막 생기게 되면 수증기가 일부가 다시 물로 이렇게 충돌을 해서 응결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물로 바뀌는 게 없었다가 이제 이 공간을 막 채워가는 순간에 점점 많아지면 물로 되는 개수도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뭐 증발하는 거와 응축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평형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평형 그림에서 액체와 기체 사이의 평형 곡선이 이 상평형 증기압, 평형 증기압 곡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이런 비휘발성 용질, 설탕 같은 것이 적당히 녹아 있으면 증발하려고 하는 이 입장에서 일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증발하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이 응축되는 상황은 모든 표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이쪽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를 보면 이쪽에서 증발하는 정도가 왼쪽보다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증발과 응축이 같아지는 상황에서는 용액에 있는 이 수증기의 양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적은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뭐 1초에 10개, 여기는 1초에 5개 증발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만큼 1초에 10개씩 응결될 정도로 모여야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1초에 5개만 이렇게 가도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적은 양으로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은 정성적인 설명이지만 순수한 용액보다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 있게 되면은 평형 증기압이 낮아진다. 평형자 보통 많이 빼는데 증기압이 내려간다. 라는 결론입니다. 수용액에서 그 설명을 할 때 뭐가 있냐면 증기의 압력이 용액의 증기의 압력이 용매의 몰 분율, 농도죠. 몰 분율에 비례한다. 순수한 용매면은 몰 분율이 1이고, 그때 증기압을 우리가 순수한 용매 증기압을 P0라고 하면, 용액의 증기압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P0에다가 곱할 수가 있는데, 이때 비례 상수가 몰 분율이 돼요. 용매. 우리가 이제 용매, 용질 두 가지만 있다고 하면, 용질의 몰 분율은 몰수, 용질의 몰수 더하기 용매의 몰수. 결국은 용액을 이루는 몰수죠. 이것 분의 용질의 몰수. 되고,
용매의 몰 분율은 똑같은 것 분모에서 용매의 몰수가 돼요. 그래서 이 용질과 용매의 몰 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 분율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용액의 증기압, 평형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작아지느냐? 이게 작은 거니까 이제 P0 빼기 P 원래 델타 값은 P 빼기 P0인데 하여튼 작아지는 정도는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 P0 빼기 X 용매 P0 P0로 묶으면 1 마이너스 X 용매 P0 결국은 얘는 용질이죠. P0 아래다 썼다 위에다 썼다. 자, 그래서 이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냥 비휘발성 용질,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소금이나 이런 게 많이 녹으면 많이 녹을수록 증기압은 많이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증기압이 내려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에, 여기서는 꼭 물은 아니죠. 이 기울기를 보니까 물은 아닌데, 어떤 그 물질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를 이렇게 그리면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그리면. 다른 것도 패턴은 똑같으니까. 자, 이게 이제 순수한 물의 경우에 이렇게 상평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용액이 되면 이제 요 곡선이 평형 증기압 곡선이고요. 이게 융해 곡선이고 이쪽이 이제 승화 곡선인데 색깔을 한번 어떻게 해야 색깔을 색깔을 주려니까 또 잘 안 되네요. 어디가 눌려졌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용액이 되면 이 평형 증기압이 내려가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한 P예요. P는 용질의 몰 분율에다가 순수한 용매의 평형 증기압을 곱한 것이다. 이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하는 것이 라울의 법칙이라 그래요. 라울의 법칙. 그래서 이 평형 증기압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농도에 비례해서 내려가면 이제 증기압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승하 곡선하고 만나는 점은 이건 이제 고체와 기체 사이에는 고체에는 이제 용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데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융해 곡선도 이렇게 물의 경우에 음의 기울기니까 이런 식으로 연장이 돼서 그려지게 된다.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것은 용액의 상평형 그림이고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것은 순수한 물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압일 때에 그 평형 곡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액체와 기체가 만나는 점은 끓는 점, 정상적으로 끓는 점, 순수한 용매. 얘가 이제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점은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기압일 때 새로운 용액의 상평형 그림이 만나는 점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는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만나기 때문에 끓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일기압일 때 이 평형 곡선은 이렇게 내려보면 온도로 봤을 때는 더 낮아지는 거죠. 여기가 0도치라고 하면 여기는 뭐 영하 1.5도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기울기, 이 상평형 그림의 패턴, 요 특성상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점이 내려가는 게 똑같은 농도에서 더 커요. 이건 전부 다 뭐에 비례하느냐? 이거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농도에 비례하겠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몰랄 농도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많이 계산을 해요.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어느 점이 내려가는 정도는 몰랄 농도에 역시 비례한다. 1몰랄 농도에 몇 도가 올라가느냐, 1몰랄 농도에 몇 도가 내려가느냐, 이걸 이제 미리 구해 놓으면 임의의 용액에서 몰랄 농도만 계산했을 때 끓는 온도가 몇 도 올라가는구나, 뭐 103도에서 끓겠구나, 어느 온도가 몇 도 내려가는구나,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전해질의 경우에는 몰랄 농도를 계산한 거에 2배 또는 3배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일반학 책을 보면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상수예요. 우리는 이제 물에서 많이 생각을 하니까 물의 경우에 또 1몰랄 농도에 또 퍼 몰랄 농도니까 1몰랄 농도에 0.5도 올라가고 어는 온도는 1.86도 내려간다. 내려가는 정도,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의 경우에 원래 100도에서 끓는데 1몰랄 농도에 0.5도 상승한다. 원래 0도에서 어는데 1몰랄 농도에 1.86도 하강한다. 거의 3배는 넘게 차이가 나죠. 상평형 그림의 곡선의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만약에 바닷물이 그러면 바닷물을 떠다가 겨울에 이렇게 밖에다 놓으면 몇 도에서 얼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열할 때 몇 도에서 끓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어느 점은 내려가고 끓는 점은 올라가겠죠. 얼마나 더 낮은 온도에서 얼 것이냐 알고 싶으면 바닷물에 있는 이제 주 성분이 소금이니까 소금의 농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약 3%라고 하니까 이 숫자를 고려해서 약 가정하기를 3.0% 평그랬더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바닷물을 100g이면은 3g 있는 거니까 1000g이면 이 중에 30g이 소금이겠죠. 바닷물 1000g에 30g이 소금이면 970g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과 물의 질량을 아니까 몰랄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몰랄 농도를 계산해서 이 상수를 각각 곱하면 몇 도에서 얼고 몇 도에서 끓는지를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몰랄 농도의 2배 효과를 낸다.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0. 몇 몰랄 농도쯤 될 테니까 그거의 2배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3가지를 설명을 한 건데 뭐 했냐면 등기압 내림 라울의 법칙이라 해서 계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내려간다 하는 거고, 끓는 점 오름. 얼마나 올라가느냐? TB, 이게 TB 제로. 얘는 100도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온도죠. 얘는 적당한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다. 어느 점 내림. 얘는 이제 이거 거꾸로 빼야 양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위에 형식을 따지면 TF 빼기 TF 제로. 이건 우리가 음수라서 절대값을 하면 얘는 내림에 대한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다. 위에도 델타 P의 절대값은 P 제로 마이너스 P인데 이것은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평형 진기압이다. 얘가 0.512고 얘가 1.86이에요. 표에서 본 것처럼. 몰랄 농도는 계산해서 그냥 곱하면 되고 전해질이면은 NaCl 같으면은 2를 곱하면 되고 3개로 이온으로 쪼개지면 3을 곱하면 되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삼투압이죠. 삼투압은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앞 화면에서 설명했을 때는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매가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캡처를 해 놓은 게 있죠. 다른 걸 캡처하느라고 지워놨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U자 모양에 관해 가운데에 이렇게 막을 설치를 해요. 이 막은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물 분자는 이동할 수 있고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뭐 기타 적당한 용질들은 입자가 커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한쪽에는 순수한 물을 담고 다른 쪽에는 이제 설탕물처럼 바닷물처럼 용액을 넣어요. 양쪽의 높이가 똑같아지도록 하고 위에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 경계면을 본다면 공기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일기압. 양쪽 다 일기압의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아까 등기압 내림에서 정성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왼쪽에서 물 분자는 모든 이 투과성 막의 이 구멍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에서는 일부가 이제 용질에 막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는 10개가 가면 얘는 3개, 뭐 5개가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5개가 이동한다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쪽의 부피가 줄어들고 물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에는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부피가 줄면서 높이가 낮아지고 높이가 늘면서 높이가 높아지면 요 높이의 차이만큼 요 경계면에서 봤을 때 왼쪽은 1기압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데 오른쪽은 1기압의 공기 말고도 추가적으로 액체의 기둥이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높은 압력이 여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압력으로 본다면 이게 높아질수록 추가적인 압력이 생겨서 용액을 이렇게 밀어낼 거고 또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자꾸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삼투 현상으로 가려고 하는 힘하고 추가적인 압력 때문에 밀어내는 힘하고 경쟁을 하게 돼서 적당한 이제 높이에서 더 이상의 높이 변화가 없이 평형이 유지된다. 동적 평형인데 네, 그때의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압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압력을 삼투압이다. 이 압력은 당연히 농도의 차이가 크면 더 많이 이동하려고 하니까 더 높은 이동을 유지하겠죠. 삼투압의 크기는 역시 압력의 크기는 이 높이에 비례하는데 압력의 크기는 삼투 현상에 비례하는데 삼투 현상은 역시 총괄성에 해당하는 농도에 비례한다. 삼투압은 적당히 이 압력이라는 것은 농도에 비례해서 존재한다. 근데 이제 이때는 몰랄 농도가 아니라 몰 농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우리의 법칙에서는 몰 분율, 끓는 점 어느 점의 변화에서는 몰랄 농도, 삼투압에서는 몰 농도. 삼투압은 정해진 농도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삼투압의 크기가 어떻게 이제 나오냐 하면 이거는 캡처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삼투압의 크기 공식이에요.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는 MRT다. 삼투압에 대해서는 삼투압의 크기를 파이로 표시하고 얘는 몰농도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RT예요. 왜냐하면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R에만 이제 비례하는 건데 M은 몰농도 여러분이 알고 R은 기체상수로 0.082 리터 기압 몰케. T는 절대 온도로. 그래서 이 삼투압은 농도가 별로 이제 높지 않아도 한 0.1 몰농도만 돼도 0.082 곱하기 단위 일단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섞어 붙이고 그러면 얘가 거의 뭐 0.1에 가깝고 얘는 한 200에 가까우니 좀 손해해서 200 해도 20 정도 되겠죠. 0.1에 200이니까 20. 이 경우에는 2기압. 2기압. 만약에 1몰이면 1몰 농도면은 20기압. 굉장히 높은 기압이 돼요. 생각보다 이제 유효수자 농도가 작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이 측정이 돼서 농도 계산에 상당히 유용한 현상이에요. 결론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총괄성이라고 한다. 총괄성은 용질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농도에만 비례한다. 그런데
그 농도의 종류가 여기서는 세 가지가 되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3장이 거의 이제 끝나갔는데,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자라고 해서 물의 쌍극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VSEPR 이론할 때 이제 물이 왜 구부러져 있느냐 하는 거 얘기를 했죠. 특별히 물의 경우에 OH 결합이 존재하고 암모니아의 경우에 NH 결합이 존재하고 또 이제 플로르와 수소에는 이제 FH 결합이 존재하는데 H와 결합하고 있는 NOF는 전부 이주기 원자예요. 원소. 크기가 작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질소 밑에가 인이고 산소 밑에가 황이고 플로리 밑에가 염소인데 물론 얘네들도 H가 결합을 하면 극성을 띠기는 띠는데 이 분자들 사이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들이 수소가 작기 때문에 큰 원자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분자 간 결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소가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NH, OH, FH 요거 결합이 있는 것만 특별히 분자 간의 힘이 세다. 분자 간의 힘이 세다. 그걸 특별히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나 녹는 점들이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제 유발 쌍극자가 커서 높아져요. 만약에 이제 탄소 밑에 규소, 게르마늄, 주석 등이 있는데 이제 유효표상에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죠. 여기 수소와 결합을 하면 다 H4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그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비교하면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져요. 끓는 점이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질소, 산소, 플로린들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소만 보면 산소 밑에가 황, 셀레늄, 텔루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소와 결합을 하면 다 H2O, H2S, H2SE, H2TE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의 끓는 점을 우리가 여기다 그래프로 그리면 분자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특별히 H2O만큼은 이런 경향을 벗어나서 이렇게 높아진다.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 분자량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녹는 점이 나머지 세 개보다도 월등히 비정상적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H도 마찬가지 Cl, Br, I 여기 이제 H를 앞에다 쓰죠. HF, HCl, HBr 순서대로 끓는 점이 높아질 것 같지만 HF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자, 그 정도가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수업 시간에 이미 언급한 거와 뭐 같은 내용인데, 바닷물이 몇 도에서 끓고 몇 도에서 얼 것인가, 뭐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일단 가정하기를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3.0%라고 하죠. 그러면 바닷물은 몇 도에서 끓고 몇 도에서 얼 것인가. 퍼센트를 몰랄 농도로 바꾸는 건 여러분이 맞는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할 거고요. 계산할 때는 요것의 두 배로 바꿔서 이제 어느 점이 내려가거나 끓는 점이 올라가는 계산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느 점은 1몰랄 농도에 1.86도 내려가고 끓는 점은 0.512도 올라간다. 512연 아까 표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512인지 끓는 점은 1몰랄 농도에 0.512 상수가 이렇게 나오고 어느 점은 1.86도 내려간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장 화학 반응을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